안녕하십니까. 사랑 플러스 건강 톡톡의 국규균입니다. 스트레스는 인체의 구석구석에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를 침착시켜서 혈관과 장, 폐 중 중요 기관에 많은 질환을 일으킵니다. 암 또는 대사질환, 면역질환 같은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사랑 플러스 건강 톡톡에서는 어떻게 하면 만병의 근원인 몸의 독소를 제거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종 공해와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많은 독소에 노출된 채 살아가는 현대인들.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미세먼지 형태로 체내에 침투할 뿐만 아니라 인스턴트나 화학 조미료가 첨가된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독소가 발생되기도 한다는데, 이렇게 체내에 쌓인 독소가 바로 만병의 근원이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독소 제거, 그 방법과 필요성을 함께 알아본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몸을 더욱 건강하고 소중하게,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 지킴이 사랑플러스 병원 국희균 원장. 몸 안에 독소가 쌓이게 되면 면역 기능하고 호르몬의 이상으로 인해서 신체 생활 습관병, 심지어는 암까지 발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기가 걸려도 잘 낫지도 않고요. 오늘은 실제로 이러한 독소 제거, 우리가 디톡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해 보신 두 분을 모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남자 선생님은 왜 그 장해독, 흔히 얘기하는 장 디톡스를 하시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상생활에서 생활이 힘들 정도로 정신 통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여성분께서는 어떻게? 네, 저는 평상시에 만성 피로에 많이 시달렸는데요. 이번 그 기회를 통해서 한번 경험하고 싶어서 체험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장해독, 디톡스는 어떤 방법으로 해보셨나요? 병원에서 진행하는 이제 아무래도 그 디톡스 프로그램에 삼주 참여했습니다. 프로그램. 네. 하고 나서는 어떠한 그 개선의 효과가 있었던 게 어떤 거가 있나요? 아무래도 체중도 감소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전체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전신 통증이 좀 경감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여성분께서는? 저 같은 경우는 만성 피로가 많이 개선이 되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게 아침에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장해독 외에 다른 그 디톡스 방법을 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산균 섭취를 통해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앞서서 장해독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몸 안에 독소를 빼주는 장해독을 한 번 했다고 해서 평소에 그것들이 또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생활 습관과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몸에 쌓인 독소를 잘 효과적으로 배출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은 독소하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해독, 디톡스라는 얘기가 보편화됐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삶은 가만히만 있어도 외부에 오염된 공기, 또 물, 토양, 또 많은 환경에 의해서 외부에서 독소가 침입을 합니다. 또 내부적으로도 불규칙한 식생활과 또 많은 스트레스가 내부의 독을 만들죠. 그리고 세포가 깨지면서 생기는 것들을 독소라고 하는데 몸 구석구석에 있게 됩니다. 그럼 몸은 점점 산성화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 좋은 알칼리수를 많이 먹어라. 독소가 몸을 깨서 산성화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몸에 독소가 쌓이면 초기에는 증상이 없지만 많이 쌓이게 되면 몸 안에 수분을 증발시키고 세포의 재생을 막아서 제일 문제가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거고요. 호르몬의 이상이 생겨서 의외로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든지 몸의 여러 가지 장기의 문제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많은 피부 질환, 관절 질환, 또 대사증후군과 관련돼서 암과 당뇨, 고혈압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죠. 그것을 세밀하게 보면 독소와 연관을 갖고 있다고 그러고요. 암 같은 경우는 유전적인 거나 음식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스트레스로 인한 세포 독소가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학파도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독소가 쌓이는 거는요, 여성들이 화장을 안 지우고 매일 화장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지우고 화장하듯이 몸에 나쁜 독소를 빼주고 또 새로운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건강한데, 이것을 하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될 건강의 기본 원칙을 잠깐 정리를 해보고 우리 해독 방법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몸은 유기적으로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은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음식을 먹어서 소화시켜서 흡수시켜서 내보내듯이 세포와 세포 사이에는 다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연결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쁜 독은 간에 가서 빼주기도 하고 또 송판에 가서 걸러서 배출하기도 하고. 근데 이러한 몸의 원활한 흐름이 막히는 게 병입니다. 그래서 항상 몸의 원활한 흐름과 관련된 것에 신경을 써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불규칙적인 게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밥을 막 먹을 땐 먹고 안 먹고 또 잠도 막 잘 때는 자고 안 잘 때는 전혀 안 자고. 그래서 우리 몸이 도대체 우리 주인이 이랬다 저랬다 뭐 이렇게 하면 먹는 거, 생활 습관, 운동 습관이 불규칙적이면 몸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는 것들이 굉장히 건강에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능동적이고 활동적이고 긍정적인 생각. 쉽게 말씀드리면 암세포라는 아이들은요, 우리 암세포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거티브, 우리가 부정적이고 또 패시브, 능동적이지가 않아요. 수동적이에요. 그리고 어그레시브, 강하죠. 쉼이 없고 계속 공격적이고. 근데 마치 이렇게 암세포처럼 매사에 부정적이고 수동적이고 시키기 전에는 하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일만 하고 이러한 생활 습관을 갖고 있다면 우리 몸이 건강할 수가 없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다 했는데도 몸이 안 좋다. 그러면 생각해 보실 게 이제 오늘 말씀드릴 그러한 독소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독소를 어떻게 하면 신체에서 이렇게 잘 배출해 주는지 성도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독소 배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단식이 좋다는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어렵죠. 왜냐, 나한테 여러 가지 생활 환경에 맞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픈데, 오늘도 회진 돌 때, 내가 몸이 아픈데 밥을 못 먹어서 걱정인데 맛있는 걸 해다 달라고 권사님이 얘기하셨어요. 틀린 겁니다. 아플 때는 굶으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위에 가서 막 일을 하게 되면 아픈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단식의 방법은 나한테 맞게 하자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독소 배출은 피부를 좀 화장하는 걸 좀 쉬는 것도 그것도 독소 배출이거든요. 그리고 전자파를 좀 끊는 것들, 스마트폰을 하지 않는다. 일주일에 하루는 내지는 하루에 몇 시간만 한다. 이런 것도 독소 배출의 한 방법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식사를 끊지 않고 해독 프로그램을 하면서 탄수화물만 좀 줄이는 그런 3주짜리 프로그램, 효소 교환식 프로그램을 실제로 모든 환자들, 관절 수술하는 분들한테 적용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독소 배출을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소를 빼는 거는요, 먹고 배변으로 빼는 거, 소변으로 빼는 것들, 또 운동을 통해서나 우리가 더워서 이렇게 피부로 땀으로 배출하는 것도 독소 배출입니다. 다 장 해독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몸이 약간 뜨뜻하게 되면 우리가 원활하게 혈액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혈액을 통한 독소 배출도 돼요. 그리고 호흡, 우리가 운동을 하면 숨을 깊이 몰아쉬잖아요. 그럼 폐를 통해서 독소 배출도 되고 인프구를 통해서도 독소 배출이 되기 때문에 독소 배출이라는 것은 반드시 음식만 통해서 장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이 독소 배출을 돕는 방법을 제가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몸의 숙변을 정기적으로 빼주는 장을 깨끗하게 하는 장 해독.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물입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물을 잘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독소가 몸에서 빠져나가질 못해요. 그래서 세포 안에도 독소가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수분도 검사를 해보면 세포 안에 물기가 없거든요. 그런 분들이 피곤하고 독소가 많은데 이러면서 물을 안 드신다 그런 거는 치료 방법을 역행하는 게 되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땀을 좀 흘리셔야 됩니다. 실제로 운동을 통해서 땀을 많이 흘려야 땀구멍을 통해서 독소가 배출이 되고, 너무 타이트한 옷을 입지 말고 헐렁한 옷을 입어서 운동을 하실 때는 옷과 피부 사이가 좀 이렇게 떠 있어야 피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출이 잘 되죠. 그 다음에 마사지입니다. 종일토록 수고한 우리 몸을 이렇게 마사지 좀 해주세요. 수고했다 하면 팔, 다리를 마사지를 하거나 가족끼리 서로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 인프순환절이 잘 이렇게 돌아서 인프를 통해서 우리가 독소가 배출된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특히 겨드랑이라든지 가슴에 큰 인프절들이 있어요. 이런 쪽에 마사지를 하면 독소 배출을 원활히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크게 보면 운동이죠.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면 혈관과 림프절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몸에 나쁜 독소들이 배출이 되고요. 또 운동하면 장도 잘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장 운동이 잘 되기 때문에 뱃속에 있는 노폐물들이 또 빠져나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으면요, 몸속에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서 자꾸 배고프죠. 그래서 뭘 먹게 됩니다. 우리가 야식의 유혹에 빠져버리면 우리가 몸이 쉬어야 되는데 쉬는데 써야 되는 에너지를 먹는데 써버리면 우리 몸에 독소를 빼내가지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쉬고 잘 자야지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를 우리가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에서는 강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난이 오거나 어렵고 스트레스가 받아도 주님이 어떠한 뜻이 계시겠지,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들을 많이 하면 스트레스가 오히려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면서 몸에 독소를 어느새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 버리시죠. 여섯 번째는요, 배고픔과 공존하는 법을 배우자. 좀 말이 어려운데 배고프면 막 뭘 먹으려고 하는 습관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가짜 식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먹는 거는요, 뇌에서 훈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제가 잘 아는 분은 콜라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분은 콜라를 안 먹으면 일을 못 한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콜라 말고 다른 차를 먹어도 되는데 콜라로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뇌에 속지 말자, 가짜 식욕에 속지 말자. 그래서 배고픔과 공존하는 법을 우리가 갖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성도 여러분, 음식을 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기 싫은 거를 약이라고 생각하고 먹고, 몸에 나쁜 거는 독이 되니까 먹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혀 끝에 감미는 독이다. 병을 다스리는데 음식은 모든 처방의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음식이 조절되지 않으면 우리 몸에 나쁜 질병들이 온전히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을 지키기 위한 3가지 기본 원칙과 6가지 해독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우리 몸속에 쌓인 노폐물의 배출을 돕는 데 효과적인 신진대사도 돕죠. 이런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보셨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순 없지만 받을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늘 산다면 내 몸에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 독소를 주님께서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성도 여러분 승리하십시오.